안녕하세요. 영단계 대표 강사 권호경입니다. 오늘은 저희 12월 15일 날 정기 토익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기 시험 LC에 대한 총평을 늘 그러하듯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난이도를 말씀을 드려야 되긴 하는데 그 전에 일단 토요일 날 시험이 또 오랜만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LC 같은 경우는 오전에 보는지 오후에 보는지가 약간 컨디션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오후 시간대가 더 실력 발휘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히려 또 오전에 더 강하신 분들도 계셔서 그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시간대도 좀 정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후에 졸리고 이러면 또 안 들릴 수가 있고 또 일요일 아침에 또 컨디션이 너무 일어나서 바로 들으면 또 안 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조정하셔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시험이 한 달에 2번씩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타겟으로 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열심히 이제 꾸준히 공부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성적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좀 여러분이 공부를 더 열심히 준비해서 하시면 자연스럽게 성적은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이제 난이도를 말씀드릴 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여러분들이 토익을 꾸준히 하셨던 분들도 있고 점수대가 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또 뭐 너무 쉬웠다 그러면 또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최근에 한 두세 달의 경향을 비추어 봤을 때 난이도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번 달은 조금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이했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고요. 근래 제가 이제 총평을 강의하면서 난이도가 거의 이제 중상 정도에 근접한, 그러니까 약간 까다로운 정도의 시험이 많이 나왔다면 이번 달은 뭐 전형적으로 중중 정도 되는 시험이 아니었을까. 근데 물론 이제 시험을 처음 보시거나 점수대가 낮으신 분들은 항상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쉽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존에 지난달이나 지지난달 또는 점수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LC는 좀 수월하게 보셨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RC 쪽에서 이제 뒤쪽에 있는 독해가 조금 까다로웠었기 때문에 그쪽 싸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적은 나와봐야 아는 거지만 조금 문제가 좀 평이하게 나오면 아무래도 맞는 개수에 비해서 성적이 좀 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잘 보셨다고 너무 이렇게 공부 안 하시고 하시면 안 될 게 성적은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이제 좀 시험 많이 어려워서 못 봤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성적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아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고 막 책을 덮고 막 이렇게 태우고 치우고 남 주고 그러면 꼭 성적이 10.5점 차이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결과지를 받아들 때까지는 좀 다음 시험을 준비해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LC는 제 생각에 다음 달, 그러니까 12월 말은 조금 이번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전에 본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준비하시다가 다음 시험이 다른 난이도로 나오게 됐을 때 더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루틴을 유지하시면서 너무 또 시험 난이도 그 직전 시험에 맞춰서 공부하시는 건 조금 위험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좀 LC는 넉넉하게 공부하시는 게 또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라이브로 시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녹화된 영상을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뭐 당장 몇 개를 틀렸냐 이거보다는 다음 시험을 어떻게 좀 대비를 할 수 있을까 또 이제 최신 시험을 못 보신 분들이 오히려 이런 총평 강의들은 더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어떤 식으로 좀 출제가 됐는지를 같이 저랑 보면서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트 1으로 좀 갈 거고요. 이제 전체적인 난이도는 제가 중중 정도로 봤고 점수대가 조금 있는 분들은 뭐 중하 정도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별로 보자면 2가 여전히 제일 어렵긴 합니다만 제가 지금 중상을 주긴 했습니다만 평소에 보통 별 4개 정도는 나오는데 이번 달은 3개에서 3개 반? 그러니까 후반부에 간접 답변이 안 나온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처음 시험을 보셨다면 굉장히 당황하셨을 수 있지만 이 패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의 이제 공부를 해오셨던 분들 펄2는 돌려서 준다. 후반부에 어렵다. 간접적 답변이 많다는 걸 알고 준비를 하셨다면 기존에 나왔던 수준보다는 조금 떨어졌다라고 봐야 되고요. 3, 4도 좀 평이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뒤쪽에 이제 시각정보 연계 문제나 의도 파악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중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보통 평이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계속 갑니다. 뭐 약간 이견이 있을 수도 있죠. 선생님들마다도 약간씩 의견이 틀리셔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자, 파트 1으로 가자면 이번 달은 특이하게도 1인 사진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보통 1인이 한 두세 개 그다음에 복수가 나오는 그러니까 2명 또는 3명 이상인 사진 2인 이상이 두세 개 그 다음에 뭐 사물 그림이 하나 정도 나오고요. 여기서 좀 난이도를 주는데 사실 1인 사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딱 한 사람의 동작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의외로 배경 쪽으로 답을 주는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시험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배경 쪽으로 이제 답이 나오는 문제가 한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1인 사진이 좀 많이 나오고 다수 사진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제는 2인 사진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특이했지만 문제 자체가 어렵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펄트 1은 거의 단어 싸움이죠. 선생님이 많이 강조드리는 게 명사 동사를 좀 정확한 소리로 익히자. 그리고 이거를 정확하게 답을 찾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A, B, C, D를 들으시면서 빠르게 OX를 진행하는데 보통 문장이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주어 동사 전명구의 구조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요 세게 때려주는 단어들 특히 이제 이쪽 동사들을 잘 들으시는 게 OX를 할 때 되게 유리하기 때문에 뭐 전체를 뭐 받아쓰기 하거나 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휘 위주로 정확한 발음으로 익혀두시면 펄트원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현들 좀 볼까요? 1인 사진은 동작이 3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물,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아마 6번 그림이었을 텐데 어떤 아저씨가 이제 싱크대 문을 열고 이렇게 약간 무릎 꿇고 뭐 이렇게 만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때 사실 답은 그 싱크대 안에 있는 그 뭐 물건 넣는 곳에 뭐 세제통 이런 것들이 놓여 있는 걸 묘사한 게 정답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동사로 나왔던 게 자전거 타는 그림이 있었고요. 뭐 탄다 그러면 라이딩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게 근래에 잘 나와요. 뭘 집어넣다라고 할 때 푸팅을 쓰는데 놓는 것보다 어디 안에 집어넣을 때. 그래서 어제 시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 단어하고 겹쳐서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펄트 1 거의 명사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다른 펄트는 별로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펄트 1이 다른 펄트하고는 좀 단어가 틀리죠. 그래서 원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만점인데 꼭 원에서 하나 틀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펄트 1이 조금 우리가 일반 회화라던가 다른 시험에서 잘 안 쓰이는 단어들을 가끔 주기 때문에 거기서 실수하시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펄트 1 어휘 위주로 정리 한 번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는 대부분의 이론서에는 펄트 1 어휘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알고 가셔도 크게 어렵진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집어넣는 건데 뭘 집어넣냐면 이렇게 나무 조각 같은 걸 이렇게 외발수레죠. 이게 윌베로에 집어넣는 그런 그림이 있었고요. 뭐 많이 아시겠지만 이게 바퀴라는 뜻이거든요. 수레니까 보통 외발수레 바퀴 하나 달려서 이렇게 이제 공사장 같은 데서 끌고 다니는 그런 수레들을 우리가 윌베로라고 불러요. 휠 해도 되는데 W 다음에 H는 요즘 발음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wheel보다는 will 이렇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도 꼭 외워두시고 그다음에 press는 누르는 건데 이거는 뭐 전화 버튼 누르는 사진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be left는 이제 놓여져 있다 또는 남겨져 있다인데 그냥 뭐가 놓여 있을 때 씁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배경 그림에서 물건들이 싱크대 안에 배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left라는 표현이 나와서 정답이 됐죠. 뭐 안 보셨던 표현이 없죠. 그러니까 펄트 1은 거의 기출 베이스로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책이나 교재들 잘 복습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뭐 명사 중에는 뭐 모든 물건 다 아이템이 되니까요. 미국 가시면 발음이 아이템이 아니라 약간 아이름 이렇게 T를 굴리니까 발음 체크하시고 싱크는 이제 보통 명사로 쓰는데요. 싱크대를 싱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기. 이게 제일 중요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수인물 사진은 3분이 나오셨던 그러니까 어떤 할아버지 분이 제가 요즘 노안이 와갖고 잘 봤거든요.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약간 여기 이마 쪽에 이렇게 하고 이거 보고 계시고 여자 2분이 이렇게 같이 보시는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 명이 나오면 공통 포인트가 있죠. 동작이나 외모. 그다음 두 번째는 개별 동작이나 뭐 개별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이제 사물 이렇게 보는데 어제는 이쪽으로 나왔죠. 공통 동작으로 문서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페이퍼라고 잘 줬고 루킹이란 쉬운 단어를 줘서 어제 펄트 1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겠죠. 어휘 자체가 좀 평이한 어휘니까. 그다음에 사물 배경 그림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엌 같은 많이 나와요. 그게 그래서 식탁에 이제 뭐 위에 램프 같은 거 달려 있고 이제 세팅이 막 돼 있는 거죠. 사람은 없는데 막 수저나 뭐 이렇게 찻잔 같은 게 놓여져 있었던. 그래서 어제는 좀 쉽게 줬어요. 이렇게 어레인지 강세 여기 있는데요. 의자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었죠. 놓여져 있다 그럴 때 뭐 오거나이즈는 잘 안 나오고 솔직히 셋업이나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뭐가 이렇게 준비가 이쁘게 잘 정돈이 되어 있으면 arrange 이렇게 발음을 하니까 꼭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오답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사람 그림이 나왔을 때 being pp가 답이 잘 안 되죠. 뭐뭐가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제는 뭐 컵 같은 거 주면서 뭐가 채워져 있다. 컵은 있었지만 채우는 동작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being이 들렸을 때 뭔가 사람의 동작이 필요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 두 번째 뭐 이렇게 물을 뿌린다 그랬었는데 뭐 파이프 같은 게 보이긴 했었으나 뿌리는 물이 뿌려지는 동작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empty는 비우다인데 empty라는 말이 형용사도 되지만 동사도 돼서 뭐 이렇게 통 같은 게 보이면 꼭 비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토익에서 뭔가 이렇게 비우는 동작들이 꼭 오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정답으로는 잘 출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표현들로는 요거 잘 아시죠?
손은 흔들다 그래서 악수하다 이런 거 이제 함정으로 나왔었고 테이킹 오프는 이륙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비행기 그림이 나오면 보통 벗다 이런 뜻인데 뭐 벗다 그럴 때 remove라든가 테이크 오프 이런 거 나오면 거의 오답이에요. 왜냐면 뭐 이렇게 입는 그림은 가끔 나와요, 솔직히. putting on, trying on 거의 오답인데 간혹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벗으려고 하는 건 한 번도 안 나왔죠. 이게 약간 19금 느낌이죠. 이게 벗는 건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행잉은 매달다인데 이게 타동사, 자동사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행잉이 앞에 사람이 주어일 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매달다 이런 뜻으로는 잘 안 나오는데 사물이 주어여서 뭐가 매달려 있다 그럴 땐 답이 좀 잘 되거든요. 그래서 행잉은 어제는 매다는 동작이 없었기 때문에 오답이었었고 고치는 것도 있었고 어셈블링 강세 뒤에 있죠. 그래서 조립하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어휘가 철자보단 발음이고 또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보다는 강세들이 좀 뒤로 걸리는 단어들은 별도로 좀 정리를 하시면서 소리로 듣는 연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assembling 아니라 거의 assembling처럼 들려서 여러분이 assembly라고 외웠지만 소리는 거의 assemble처럼 들립니다. 그렇게 이제 실제 철자랑 발음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겠죠. 국민이지만 우리가 누가 국민 그래요. 실제 발음할 땐 국민이잖아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이렇게 자음동화 이런 거 모르셔도 발음 법칙 모르셔도 그 사운드하고 철자가 좀 소리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제의 part 2인데 근데 어제는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많이 간접 답변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그래도 요즘 LC에서 제일 어려운 건 part 2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매달 나오는 질문 패턴은 정해져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1, 2번,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는 이제 초반이 좀 쉽거든요. 그러니까 20번을 넘어가면 좀 간접 답변이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이게 한참 어려운 달은 초반부터도 막 어렵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그런 달은 아니었습니다. 뭐 언제 출발하냐 그랬을 때 10분 뒤 이렇게 인이 시간 앞에선 후라는 뜻도 가지니까요. 뭐 이거 쉬운 거죠. 어떻게 페이하느냐 해서 어제는 현금으로 이렇게 나왔었고, 그다음 어디냐 그랬을 때 룸 번호 주고 이런 뭐 많이 우리가 문제집에서 보셨던 why because는 요즘 뭐 거의 공식이죠. 오히려 구토익에서는 why because가 오답으로도 많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주어 동사를 엄한 걸 주고. 근데 요즘은 또 why면 because예요. 그리고 예전엔 투부정사 답도 많았었는데 요즘은 요 답이 좀 사라지고 뭐 하기 위해서가 because를 그대로 바로 주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who라고 했을 때 탐으로 줬는데요. 뭐 어제는 약간 이름은 틀렸지만 하나 더 알아두실 건 이렇게 뭔가 뒤에 생략이 되면서 비동사나 조동사 이렇게 짧게 끝나는 보기들은 정답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제 반복을 좀 피하기 위해서죠. 그다음에 선택 의문문이야 뭐 가져갈래 우편으로 보내줄까 그랬더니 우편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그대로 줬고 패러프레이징도 없이. 그다음에 should라는 말은 좀 알아두실 게 의무보단 권유의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좋다,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전형적인 승낙의 답 이런 건 이제 레파토리가 좀 많이 정해져 있는 패턴이라 여러분이 이제 기본서라던가 뭐 스타터라던가 이런 이제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유형 정리된 교재들을 보시면 선생님 책 중에는 여다나라는 거 있죠. 여기서 다 나온다. 뭐 21 속성. 요게 뭐 웬만한 이론들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두꺼운 기본서를 보시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문제를 좀 더 많이 푸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제 속성 교재를 통해서 포인트를 잡고 그걸 기준으로 문제를 오히려 많이 풀어보시는 게 LC는 시간을 좀 많이 줄이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갑니다. 핵심 포인트 정리. 이제 뭐가 어제 시험에서는 좀 중요했었냐. 첫 번째, 많이 아시겠지만 Y가 다 같은 Y가 아닌 거고 선생님이 인강도 하고 형광도 많이 하잖아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선생님 학습 질문란이 있거든요. 질문 게시판에 질문 주시고 또 이제 12월 지금이 한 중순 정도 되니까 겨울방학 때 이제 뭐 이렇게 토익 공부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선생님 지금 IC, LC, 뭐 독해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꼭 제 수업을 안 들으셔도 좋아요. 그래서 토익 공부할 때 조언을 구하거나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될지 뭐 이렇게 막막하신 게 있으면 이렇게 홈페이지에 이렇게 글자로 된 거 보고 잘 몰라요. 처음 오신 분들은.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직접 보고 답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질문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카운셀링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취미가 별로 없는데 여러분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계속 갑니다. why don't가 붙는 why는 뭐뭐 하지 그래. 요거 이제 기초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선생님 why가 다 when인데 권유가 될 때는 언젠가요? why 다음에 don't가 붙을 때요. 이렇게 되면 왜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뭐뭐 하지 그래거든요. 토익에서. 그럼 이제 정답은 보통 승낙 거절이 나와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좀 쉴까요? 그랬더니 저 뭐 끝내야 됩니다라고 간접적으로 거절한 답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왜 굉장히 유명한 제가 이거 지은 문구인데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죄가 아니듯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문을 1000개 해도 죄가 아닌 거예요.
그 답을 안 해주는 제가 죄인인 거지. 근데 어쨌든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토익 전반적으로 뭔가 모른다라는 뉘앙스가 풍기는 보기는 거의 정답이 돼요. 근데 이제 초창기 한 20년 전에는 막 이런 게 나왔죠. 아이론도 모르겠다. 약간 느낌은 화석 같은 살아있는 화석 잘 안 나옵니다. 이런 게 I'm not sure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래도 조금씩 나오죠. 뭐 I have no idea 이런 게 이제 나올 수 있는데 문제집 같은 데 나오는데 이제 실전은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냥 약간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다른 식으로 많이 주는데 예를 들어서 뭐 스케줄을 물었다 그러면 스케줄이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이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 정보가 있는 소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얘기할 시간이 없거나 또는 진짜 모를 수도 있죠. 두 번째, 이런 거 잘 나와요. 제가 출장 중이었어요. 사실 어제 시험에서는 뭐 사무실 밖에 있었습니다가 나왔었는데 뭐 물어볼 때 이렇게 많이 합니다. 야, 부장님이 뭐라 그러셨던 그 뭐라고요? 저 결근했었는데요. 이런 답들은 초창기에는 되게 간접 답변을 어려워했지만 이제 최신 문제집들을 좀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많이 대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확인해봐라. 이건 진짜 전통의 그렇죠. 요거 다음 세대예요. 이게 1세대, 2세대, 3세대 답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뭐 매뉴얼 볼게요. 뭐 이런 거 알아봐 줄게요. 이런 거는 뭐 책이 워낙 답이 잘 되니까 제가 색깔 표시를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문사는 yes, no가 안 된다. 여전히 오답 제거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정답을 꼭 찾으려 하지 마시고 오답을 제거하는데 어제 제가 또 막 계산했거든요. 문제 풀면서. 근데 이제 의문사에 yes, no 나오는 게 거의 너댓 개는 나와요. 그러니까 의문사, 의문문이 평균 10개 내외로 나오는데 그중에 반 정도는 yes, no 오답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제거하시고 조금 조심하실 건 이런 것들도 안 돼요. 이런 거 이제 어렵게 얘기하면 yes 상당한다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yes 상당 없고라고 부르는데 물론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애들도 뭔가 청유문에 대한 답은 될 수 있지만 약간 예스 음이잖아요. 그래서 의문사 의문하고 또 안 맞아요. 조심. 물론 why don't 같은 건 예외겠죠. 걔는 의문사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청유문이니까 얘하고 또 어울리겠죠. 계속 갑니다. 주어 불일치. 뭔가 you라고 물었을 때 갑자기 생뚱맞게 he가 나온다던가. 또 조심하실 게 he가 나오면 무조건 오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들은 이런 걸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주어가 you일 때만 안 된다는 거고요. 주어가 만약 미스터였다면 오히려 he가 정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스킬은 조금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쓰셔야지 뭐 도구가 있다고 막 쓰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술을 쓰기 전에는 교육을 받고 쓰셔야 돼요. 계속 갑니다. 뭐 기차를 물었는데 이게 연상함정이죠. 기차만 이걸 들어야 되는데 시간을. 기차가 잘 들리니 듣고 승강장 이런 것 쪽이 좀 다 틀려요. 왜냐하면 시간으로 줬을 땐 장소가 답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트레인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주겠죠. 그럼 예를 들면 비행기가 몇 시 떠나냐 그러면 at the airport 공항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토익이 어떻게 함정을 만드는지를 좀 아시면 오히려 좀 덜 빠지지 않을까 함정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막 그 남자분하고 소개팅을 했는데 남자분이 막 이렇게 사탕발리 이런 옛날 용어인데 사탕발리를 막 하는 거 안 속아야죠. 그러니까 보고 판단해 이게 진심이 있는지를. 그걸 모르시면 빠지니까 결국 어떤 식으로 속이는지를 알면 절대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보이스피싱 이런 것도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거 언제 당해요? 여러분 안 당하실 것 같지만 내가 급하고 막 이렇게 여유가 없거나 그런 상황에는 누구나 당합니다. 토익도 마찬가지.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도 시험장 가서 멘붕이 오거나 멘탈이 나가거나 뭔가 이제 어느 정도로 이렇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할 수 있도록 평소에 연습을 또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평서문 나왔을 때 보통 이제 평서문은 맞장구가 1번 답이지만 문제점을 얘기할 땐 해결책도 주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평서문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뭐 도시락을 안 갖고 왔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서 어제 듣다가 울 뻔했어.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 거 좀 같이 드셔도 돼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도와주는 답들이 많이 나와요. 문제점 평서문은 제안하거나 도와주는 것들이 출제가 많이 돼요. 이런 이제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좀 더 쉽게 푸시겠죠. 이제 많이 어려워하시는 간접 답변 유형들 한글로 들어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게 나온다는 거 좀 알려드릴게요. 자, 어제 나왔던 거 뭐 7, 8개 됩니다. 항상 요즘은 어떤 항공사인가요? 그랬다면 고전적 토익에서는 원이 나와야 되거든요. 위치니까. 근데 어제는 뭐가 나왔었냐면 어떤 항공사를 정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사실 버스가 더 싼데요. 근데 사실 이게 버스는 아니었고 기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예 다른 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어떤 수업 들으실 거예요? 그랬더니 독학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기만 하면 되니까 참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좌안이 우리를 도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어려웠던 게 물론 좌안을 희로 잘 받았고요. 도와줄 건지 안 도와줄 건지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분이 어제 정근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지 뭐. 여러분 어제 시험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이 의외로 쉬웠다 어려웠다를 예상하고 있는 저에게 선생님 저 시험 안 봤거든요 라던가 아니면 더 심하게 얘기하면 어제 저 늦잠 잤는데 물론 어제는 오후 시험이라 늦잠 자실 수 없지만 뭐 그렇게 줄 수도 있어서 말만 되면 된다는 거죠. 요즘 토익이. 세 번째,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뭐 이유를 대야 되죠. 옛날엔 because, 물론 because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어제는 또 why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간접 답변도 나왔습니다. 오전 9시에, 어제는 9시였거든요. 오전 8시에 미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되물을 수 있어서 어제는 반문이 한 3개 정도 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묻는 건 정답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죠. 오답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본 거죠.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그랬더니 수업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수업 때문에 왔다는 걸 돌려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누가 책임지고 있냐 그랬더니 저는 준비팀이 아닙니다. 저는 그 위원회에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난 모른다는 얘기야. 나한테 와서 왜 그러냐는 얘기지. 이런 식의 약간 좀 시크한 답도 많이 나옵니다. 뭐 저는 몰라요 이런 얘기죠. 계속 갑니다. 아까 why don't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쉴래요 그랬더니 뭐 승낙 거절을 이렇게 하는 건 약간 고전적이죠. 보고서를 끝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보고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못 한다는 얘기죠. 뭐를 쉬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좀 쉬었다 갈래요? 그랬더니 선생님 저 토익 300점이거든요. 이러면 공부하셔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예요. 이게 완벽한 답이라기보다는 각각의 보기를 비교해 보셔야 되는 게 요즘 토익의 특징. 이거 괜찮죠. 왓은 별 뜻이 없어서 미팅을 보는 거예요. 명사를 들어라 왓은. 그래서 미팅이 무엇에 관한 거였냐고 그랬더니 또 주제를 제가 노리고 있었는데 어제 외근중이었다. 그러니까 뭐 out of the office가 나와서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팅이 뭐에 대한 건지 참석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결근했어요, 부재였어요 이렇게 주는데 이건 더 이제 심하게 주는 거. 사무실에 없었다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출장 중이었다던가 이렇게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특이했는데 샌드위치를 하는데 뭐 터키니까 뭐 칠면조를 햄을 넣어 무슨 햄이었어 어제는. 그래서 햄이냐 터키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오히려 제3의 답. 채식주의자용 메뉴 있어요. 그 얘기는 고기 안 먹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네가 제안했던 그 2개 다 싫다는 얘기인데 니들 하면 될 거를 이게 고전적 토익이라면 요즘은 좀 더 발전을 해서 뭐 채식주의자용은 없나요? 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더 맛있는 건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약간 되물었던 정답이고요. 항어 오픈 빈도를 줬는데 예전 토익이었다면 뭐뭐마다 그럴 때 앱으로 이런 게 많이 나왔었다면 물론 이게 나올 수도 있지만 요즘은 설명서를 보고 알려주겠다.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확인해 보겠다라는 게 답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진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말로 했는데도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요즘 펄2가 이렇게 애매모호한 답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OX 할 때 오답 속어법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 때는 정답만 찾는 게 아니라 오답 속어를 시키거든요. 물론 질문도 외우시는 게 중요하지만 오답 제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답이 되는 패턴들은 또 여러분이 눈여겨 보시고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펄3, 4는 어제 좀 무난했죠. 왜냐하면 펄3, 4는 처음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 문제를 미리 보고 유형을 알아서 이제 노리고 맞춰야 되는데 이 노린다는 말을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다 듣고 어떻게 구하려고 그러시지만 사실 풀다 보면 답이 나오는 위치나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엔 어렵지만 계속 문제를 푸시면서 정리하시다 보면 문항을 아예 외워버리게 되니까 이 문제는 이쯤 이렇게 얘기할 거야 라는 틀을 알게 되고요. 그 틀을 알게 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뭔가 돌아가는 걸 알면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에 간다 그러면 이병 때는 아무 정신이 없잖아. 막 시켜도 뭔 말인지 몰라. 근데 한 상병 한 3호봉 이런 말씀 또 제가 여자분들 싫어하실 것 같은데 3호봉 정도 되면 돌아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탁탁탁 맥을 짚는 거지. 그게 지금 제가 전에 한 병장 정도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거 보면 막 힘들어하셔도 저거는 저렇게 하면 되는데 뭐 그런 약간 짬이 좀 올라갔다고 봐야 되나? 좋습니다. 좀 군대 용어 많이 썼나요? 갑니다. 답이 나올 위치 볼 수 있어요. 처음은 안 보이지만 뭐 주제는 앞에, 넥스트는 뒤에, 뭐 청유문은 청유문 같은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키워드 같은 것도 있고요. 시간이나 장소, 고유명사, 숫자 이런 건 동그라미 쳐놓고 기다리면 그 단어가 바로 나옵니다. 뭐 지금 제가 후기에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이제 수업 같은 거 들으시면 계속 유형 분석을 해 나갈 겁니다. 그게 청취력을 올리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에요. 3, 4는 2처럼 아주 어마어마한 청취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세 번째, 보기 같은 것도 요약할 수 있으면 좋아요.
긴 보기 같은 거. 예를 들면 어제 나왔던 것 중에 뭐 제안하는 게 뭐냐 그러면 후반부에 보통 이런 표현을 주죠. 아까 펄2에도 썼던 표현인데 뭐뭐 하지 그래.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청유문을 좀 많이 외워두셔야 돼요. 요청하고 권유하는 표현들. 두 번째 이거 뭘 줄 거냐 뭐 이러면 이게 정해져 있어요. 후반부에 나오는데 보통 토익에서는 80% 이상 here's를 줍니다. 물건 줄 때 here's. 그래서 어제는 뭐 팜플렛 같은 거 주는 거 있었어요. Here's the pamphlet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Here's가 나온다. 기부를 보면 뭐 이런 레파토리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문을 들으면서 정답을 문제지에 체크하는 게 어렵지만 사실은 다 듣고 체크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나서 어떻게 찍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찍어주셔야 되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려듣기라는 게 뭐냐면 듣긴 듣는데 뭔가 강약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흘려 들으면서 딱 그러니까 잘하는 분들은 약간 리듬감도 있어서 들을 때 막 이렇게 약간 랩 듣듯이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찍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스웩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중간에 탁탁 찍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연습이 많이 돼 있다는 거죠. 어떤 지점에 어떤 답들이 많이 나오는지에 대한 데이터나 연습이 돼 있다는 얘기죠. 일단 필터링이 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듣긴 들으나 답과 관련 없는 건 버려라. 그럼 답이 관련이 돼 있는지 아닌지는 문제를 파악하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세 문제에 대한 요약부터 펄3, 4는 시작이 된다라고 봐야 되고요. 마지막에 지문의 단서를 찾고는 또 변환될 수 있죠. 패러프레이징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의자를 들었다면 의자는 항상 의자가 아니라 도익에서 너무 쉬우니까 의자 그러면 막 가구로 바뀐다던가 뭐 연락하겠다 그러면 그 콜을 또 콜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컨택으로 바꾼다던가 뭐 보고서 같은 걸 보고서라 그러면 너무 쉬우니까 리포트 이렇게 청각 테스트 될 수 있으니까 실제로는 문서같이 조금은 포괄적인 단어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좁은 단어에서 넓은 단어. 예를 들면 뭐 주스 그랬다면 주스가 아니라 음료 이렇게 바꾼다던가 뭐 문서 이렇게 주기보다는 그냥 예를 들면 보고서 그러면 이렇게 문서로 바뀐다던가 이렇게 좀 크게 가죠. 뭐 예를 들어서 연필 그러면 문구류 이렇게 이제 바뀌어서 큰 의미의 단어로 보기 중에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뭐 3, 4는 기본적 문제는 어제 좀 쉬웠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의도 파악이랑 시각 정보 연계 문제 위주로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또 보시면 다음번 시험 보실 때 좀 더 찾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펄2의 의도 파악 문제의 핵심은 제일 어려워하시잖아요. 이게 따옴표 있는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 대사를 듣고 뒤를 보면 안 되고요. 앞에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후 문맥을 보는 게 맞는데 대부분은 앞쪽의 대사, 특히 상대방의 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자분이 무슨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 남자분의 대사보다는 여자가 뭐라 했으니까 남자가 뭐라고 했겠죠. 그때 이제 주로 힌트가 되는 게 상대방 대사 중에 의문문이나 문제점을 나타내는 말이나 청유문, 특히 요게 잘 나와요. 청유문. 그러니까 뭐라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을 거고 뭔가 문제를 얘기했으니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 거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요청을 했으니 답을 하겠죠. 승낙 거절을.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방의 대사를 들어야 되고 근데 상대방의 대사 어디를 들어야 될지 모르니까 결국 이렇게 나오는 의도 파악하는 문제가 39문제 중에 실제로는 2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2문제만은 전체를 좀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듣고 풀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넓게 잡고 들으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어제 나왔던 거 좀 볼까요? 이거를 줍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문제지에 나와요. 이미 약간 예고를 하는 거죠. 남자분이 우리 뭐 경영에 있어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갑자기 하진 않았겠죠. 갑자기 여러분이 딱 저한테 오더니 선생님 토익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제가 뭐라고 말을 하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대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어제 같은 경우는 여자분이 가게가 하나 되게 잘 되는 가게였어요. 그래서 2호점을 하나 오픈할까요? 이렇게 청유문을 준 거야. 그랬더니 이분이 딱 듣더니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게 느낌이 오지 않아요? 오픈할까요? 그랬더니 저희는 이렇게 관리를 많이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반대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보기 중에 어제 반대는 없었고요. 그 제안에 대해서 뭐 한다? 걱정한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이 없는데 2호점을 열어서 되겠냐는 얘기죠. 얘도 약간 상대적인 개념이긴 한데 이 말을 들었다기보다는 앞대사, 특히 청유문이 키워드가 됐다, 포인트가 됐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청유문은 답이 되든 안 되든 복습할 때 꼭 암기를 많이 해두셔야 돼요. 이게 아는 만큼 들리는 거라 LC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많이 외우는 거야. 일단 그게 돼야 나중에 따라 읽기라든 받아쓰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 듣고 따라 읽거나 쓸 수가 없는 것 자체가 아예 안 되니까. 두 번째, 오리엔테이션. 요걸 봐야지. 이건 되게 유명한. 이건 그냥 보는 순간 제가 답을 알았는데 답이 뭐였었냐면 여자분이 그러니까 어제는 이게 약간 제가 변형을 시켰는데 저 곧 화상회의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왜 했을까? 그러니까 자기 무슨 스케줄 자랑이 아니지.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서 뭐라 했을 테니까 그럴 텐데 남자분이 뭐라 그랬냐면 물어봤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의문문이 나온 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OT에 왔는데 물어본 거예요. 저 오리엔테이션이 어디에서 열리나요? 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저 지금 회의에 가야 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도와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바빠서 그러니까 뭔가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이 어제는 도와줄 수가 없다. 그래서 cannot help가 그대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패턴이 지금 이렇게 저랑 보면 쉬운데 또 이거를 이제 시험장에서 만나면 어려워들 하십니다. 오히려 저는 이 시각 정보 연계 문제가 정신만 차리면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의도 파악이야. 정말 말 그대로 약간 암시적인 거나 행간을 읽어야 된다면 얘네들은 그냥 주거든요, 답을. 그러니까 법칙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법칙이죠. 약간 만능 법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치트키 같은 건데 보기에 제시되지 않는 정보가 답을 찾기 위한 연결고리다. 말은 어려운데 결론은 뭐냐면 그림 문제의 특징은 보기 중에 나와 있는 답을 절대 언급하면 안 돼요. 언급하면 함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보기 중에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이걸 절대 말하면 안 돼. 햄버거 할 수는 있는데 그럼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죠. 해리포터 같은 느낌? 그 마법사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안 되는 거야. 절대 말할 수 없는 이름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말하면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뭘 주느냐? 약간 아바타 같은 걸 줘요. 그래서 여기서 보기 중에 이 4개가 나왔다면 오히려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뭘 먹을 거냐 그러면 햄버거 이렇게 안 하거든. 제일 싼 걸 먹을 거야 그렇게 얘기해. 그럼 이걸 보면 제일 싼 게 햄버거니까 답이 햄버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드시 듣기와 그림 보는 걸 같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기와 듣는 걸 같이 병행해서 구하시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어제는 약간 요 문제는 아니었고요. 비슷한데 약간 그 직원들의 어떤 친목을 위해서 쿠킹 수업을 듣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쿠킹 수업에서 하게 되는 요리들을 주고 어떤 수업을 들을 거냐였지만 조금 변형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화자들이 동의한 메뉴 얼마일까? 그러니까 어떤 메뉴를 먹을지를 먼저 구하는데 절대 이제 메뉴명을 주진 않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어제 반대로 나왔구나. 어제는 얼마니까 이쪽을 줬어요. 보기 중에 5불, 10불, 15불, 20불. 그럼 죽어도 이건 말 안 할 거고 이쪽으로 얘기할 거라니까. 반대 케이스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제 똑같은 내용인데 말만 바꿨어요. 삼겹살 어때요? 그랬더니 어제는 바베큐가 나왔어요. 바베큐 수업이 어떠냐 그랬더니 상대방이 몇몇 직원들은 고기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토익에 나오는 사람들이 몸을 되게 생각합니다. 이분들 병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두 번째, vegetarian, 채식주의자들이 되게 많아요. 알죠? 아까 토익 보면서 고기 없이 산다는 거 막 이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어쨌든 그럼 이제 이게 요즘 토익이 오기 어려워진 게 예전 같으면 이게 보기 중에 나오고 삼겹살이 들리면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들리면 오답이지만 30 했으면 오답이지만 예전 토익은 삼겹살 그랬으면 30이 답이거든. 근데 이게 이제 바뀐 거예요. 토익이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면 너무 쉽다는 거야 이제 삼겹살. 그러니까 이걸 함정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삼겹살을 듣고 30 주면 틀리게. 그러니까 딴지를 거죠. 이게 Part 3의 특징인데 그래서 제 생각엔 4보다 Part 3가 더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정을 주면 그러니까 몇몇 직원들이 고기를 못 먹는다는 닥치란 얘기야. 삼겹살 안 된다는 얘기. 그리고 두 번째로 뭘 제안하냐면 비빔밥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는 거야. 그랬더니 상대방이 네 좋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삼겹살을 함정으로 줬고 배고프다. 비빔밥이 정답.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딱 한 개의 반쪽을 준 게 아니라 아바타를 2개씩 던지면서 헷갈리게 하면 돼서 조금 더 해석을 해보라는 취지인 것 같고요. 요거는 좀 특이한 문제라 또 할게요. 쉬운 문제긴 한데 비슷해요. 이게 무슨 포스터 같은 게 나와. 극장 포스터 같은 건데 이게 이제 비슷하게 줬습니다. 뭐 이게 영단기 특강이라고 봤지만 어제는 약간 공연명이 나왔었고요. 이건 비슷해요. 날짜 나왔었고 시간 나왔었고 금액 나왔습니다. 디테일만 좀 바꿔놨고요. 형태는 거의 똑같고 이건 그대로 제가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라인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옆에서. 라인 5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 4개만 줬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셔야죠. 항상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가 뭐였었냐면 어디를 수정해야 하냐 그리고 라인 4개를 줬어요. 그럼 이건 절대 안 준다. 예를 들면 라인 1을 수정해요. 그렇게 안 할 거라니. 그럼 뭐가 포인트냐? 라인하고 대칭되는 이 아바타들만 보시면 돼요. 시각이냐, 날짜냐, 요일이냐, 아니면 주제냐, 아니면 금액이냐. 근데 어제는 이제 뭐가 나왔었냐면 쭉 얘기하다가 수정 얘기를 해요. 뭐 다 좋은데 수정할 게 하나 있다. 그리고 뭘 얘기했냐면 반응이 너무 좋아갖고 하나 수업을 더 열겠다. 그래서 어제는 뭐 8시인가 하나 더 열겠다. 이게 5시였고 여기 8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뭘 바꿔야 돼요?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그러니까 라인 3 쪽에 뭘 하나 더 넣어야 돼요. 시간 하나 더 넣어야 되니까 지금 수정이 돼야 되는 건 라인 3이다. 그래서 라인 3이라는 말을 절대 소리로 준 게 아니라 뭘 줬다? 요걸 준 거죠. 막 5시를 수정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시간 하나를 더 늘린 거야. 이런 식으로 조금은 예전처럼 탁
듣고 찍는 게 아니라 조금은 더 들으셔야 되는 이런 식으로 약간씩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발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는 몇 개월 안에는 큰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거대로 하시면 돼요. 딱 첫 시험 본 거대로 두 번째, 세 번째에서 한 3-4번에 끝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어제 펄4도 주제가 몇 개 안 되죠. 펄4는. 왜냐면 나오는 주제가 계속 반복되니까 저는 이제 배경 지식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평소에 문제 유형이나 내용, 단어들을 좀 많이 외워두세요. 펄3에 비해서 4는 나오는 주제가 되게 한정적이라 늘 나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늘 나오는 게 이제 전화 메시지 많이 나오고요. 광고가 원래 1개 나오는데 어제 2개 나왔네요. 좀 특이하네요. 그 다음에 뭐 어나운스먼트 많이 나오고 이 발췌문이 좀 덜 나왔네요. 방송이나 소개, 뭐 이런 가이드 이런 건 좀 쉽게 나와서 좀 쉽다고 흔히 얘기하는 이런 투어라던가 방송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 좀 쉽죠. 아무래도 발췌문이 좀 어려울 텐데 요거에 좀 덜 나와갖고 뭐 광고 이런 것도 좀 쉬운데 왜냐면 광고 대상물 이런 거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어제 4도 조금 손쉬웠다라고 봐야 됩니다. 평소보다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셨겠지만 자, 의도 파악 좀 볼까요? 뭐 늘 나오는 레파토리야 그대로 여러분 푸셨을 것 같고 펄4가 저는 의도 파악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 전체 내용을 좀 봐야 돼서 주고받는 펄3 그 한두 문장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전체 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문맥들을 좀 살펴봐야 돼서 저는 의외로 펄4가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말을 줬어요. 사람들이 밖에 있다. 그러니까 한 그룹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을 왜 했는지는 뭔가 앞에 힌트를 줄 텐데 한 사람의 얘기를 쭉 쫓아가야죠.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마지막에 뭐 얘기를 해요. 뭐 규정 같은 게 바뀐 걸 얘기하면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상 같은 거 맞다. 상 같은 거 제정을 하는데 그 상에 어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끝맺음을 해요. 마지막에 이 부분은 이메일로 보내주겠다. 이게 들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끝내요. 밖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 제가 지금 총평 강의를 하는데 갑자기 딱 보다 나머지 총평은 제가 이메일로 문서로 해서 선생님이 급 끝내려고 하는구나. 밖에 딱 보면서 밖에 지금 기다리시는 분이 계셔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촬영실이 만약에 오늘 아닙니다. 예입니다만 촬영실이 예약이 돼 있어서 누가 온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나머지 제가 못 푼 부분은 나중에 알려드리고요. 지금 밖에 사람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 얘기는 뭐란 얘기예요? 지금 끝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팅을 끝내겠다. 이게 이제 어제 출제가 돼서 이 말을 전혀 어떻게 보면 입 밖에 내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을 보면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보기를 상대적으로도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말을 했었어요. 어제는 사실 500명이었죠. 500명 이상이 등록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이미 벌써 100명 이상이 등록했다. 이거는 뭐가 잘 됐다는 얘기인데 더 중요한 건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번 달이 처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한 거죠. 선생님 저 700 맞췄습니다. 그럼 제가 듣고 이게 뭔 얘기지? 할 수 있는데 앞에 선생님 저 이번에 토익 선생님 수업 하루 들었는데요. 700 나왔어요. 그 얘기는 어떤 느낌이에요? 하루 만에 왜 700이 나왔냐고 저를 타박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일까? 그쵸? 생각보다 성적이 너무 잘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런 후기들을 많이 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여러분이 써주시고 안 써주시건 여러분 뭐 자유재량이지만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루 종일 이런 걸 보면. 와, 이게 내가 도움이 됐구나. 강의를 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보고 성적이 많이 올랐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후기 보고 이런 걸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전된 걸 보여주시니까 흐뭇한 거죠. 왜냐면 인강으로 하시는 분들은 형광으로 하시는 분들이야 제가 계속 보니까 물어보면 되지만 인강으로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막 온라인 스터디 이런 것도 하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채팅하면서 온라인 저희 전용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여러분 궁금한 거 저한테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답변도 드리고 그다음에 공부 방법도 알려드리고 특히 좋은 거는 이제 발전하는 게 막 보이니까 이렇게 인증해서 막 올리고 이러면 문제 푼 거 사진으로 제가 계속 볼 수 있거든요. 지금도 막 제가 막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하고 제가 조금 더 소통하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혼자 하시는 것보다 토익이라는 게 아무래도 뭐 쉽고 어려운 걸 떠나서 의지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형광으로 못 들으신다면 온라인 스터디 이런 것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같이 이렇게 용기 주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는 뭐 100명 이상이 왔는데 처음이다. 이 얘기는 결국 생각보다 잘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공적이었다. 뭐보다? 예상보다. 이런 게 이제 정답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요게 나왔었어요. 이번 주에 주문이 너무 많다. 이게 갑자기 왜 했을까? 지가 잘 나간다는 거 알려주고, 저 이번 주에 뭐 이행해야 되는 주문이 많거든요. 그 얘기는 뭐 벌써 느낌이 아까하고 비슷하죠. 저 컨퍼런스 콜을 시작해야 됩니다라던가. 뭐 여러분이 갑자기 저한테 선생님 저 내일 약속이 있어서 이런 말들은 결국 뭔가 안 되는 상황을 얘기할 때 거절하거나 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마찬가지.
이 얘기를 하고 그 앞에 뭐라고 했었냐, 뭐 컵케이크 얘기가 나오는데 컵케이크를 50분 예약하셨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번 주에 예약이 꽉 찼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이행을 못 해주겠다는 얘기니까 정답이 요청을 이루어주기 힘들다. 그래서 뭐 여기 뒤에 메이드 같은 게 붙어서 리퀘스트가 뭐가 안 된다, 뭔가 이행이 안 된다라는 말을 제대로 준 보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스타일의 질문과 답은 많이 나왔었던 패턴이라 약간 좀 레파토리가 있는, 약간 스테레오타입적인 거죠. 영어로 얘기하면 뭐 딱 틀이 정해져 있는 그런 스타일의 어떻게 보면 정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각 정보 볼까요? 어제 이게 조금 칸이 많아서 어려웠을 수 있는데 이거 좀 바꿔봤고요. 어제는 청소업체, 그래서 뭐 무슨 청소 막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청소 상품을 고르는 그런 문제였었는데, 그러니까 준다고 다 여러분이 이용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제 문제는 어떤 수업을 듣게 되나요? 이게 약간 변형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보기 중에 이제 이게 나오겠죠. A반, B반, C반, D반이 나오면 얘는 어쨌든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들으실 때는. 그럼 나머지 정보가 뭐냐면 얘하고 얘가 있었죠. 금액하고 그 다음에 뭔가 수업,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하는 범위 같은 게 나오는데 둘 다 주는 경우도 있고요. 한쪽으로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금액은 전혀 필요가 없었죠. 뭘로 나올지는 몰랐지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싼 거요. 그러면 A반이 될 거고, 뭐 저는 뭐 200불 안에서 제일 좋은 건 뭐 이러면 200불이 돼요. 근데 그렇게 준 건 아니고 어제는 아예 금액을 안 줬었고, 그러니까 준다고 다 이용하는 건 아니더라. 얘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었냐면, 뭐 우리는 변형한 거예요. 문법하고 독해만 하면 돼. 그러니까 어제는 뭐 얘하고 얘만 청소하면 돼. 그렇게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확인해 보면 문법하고 독해가 커버되는 게 뭐예요? 얘는 한 개만 커버되니까 안 되고 얘는 두 개 커버되니까 굳이 이렇게 세 개짜리 네 개짜리는 금액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였겠죠. 그래서 어제 대사에서 그냥 요것만 필요해만 들었어도 실제 답은 B반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된 것들이 간혹 나오는데, 요것도 처음 볼 때는 좀 어렵지만 하시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보기 중에 제시된 항목을 버리고 나머지 항목으로 답을 찾는다.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약도 문제인데, 약도 평면도도 똑같아요. 뭐가 똑같다는 말인가요, 선생님? 연계고리 찾는 건 똑같고요. 어제 이거 비슷하게 나왔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약도나 지도는 꼭 보셔야 될 게, 조금 디테일하게 하자면 지형 지물이랑 장소 전치사예요. 물론 푸는 방법 똑같아요. 보기 중에 나와 있는 답을 절대 소리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불변의 진리고,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것들이 보기 중에 나오겠죠? 그럼 이건 언급이 안 되는 거고, 뭐 100일 후 이런 바로 탈락인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어제는 보니까 얘 하나 있었어. 휴게실. 브레이크룸이 하나 있었다고. 그러니까 지형주물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여기를 기준으로 주는 거죠. 만약 예를 들어 101호가 답이면 101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휴게실 옆에 있는 사무실 이렇게 줘요. 그럼 이게 가능성 있는 게 두 가지였던 게, 이미 보는 순간 얘 아니면 얘밖에 안 돼. 왜냐하면 얘는 옆이고 얘는 건너지. 그러니까 이건 across from이 되고 얘는 next to가 될 텐데 얘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사선으로 힘든 거야. 예를 들면 뭐 7시 방향으로 이렇게 안 주는 거. 이건 진짜 더 힘든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미 보는 순간 얘는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어제.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다? 얘하고 얘 두 개는 안 되니까. 그럼 그것만 노리고 있으면 되고, 솔직히 이건 전치사만 들으면 되니까 더 쉬울 수 있죠. 그러니까 어제 문제는 뭐 미팅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지금 제가 교육이라고 바꿨는데, 그래서 뭔가 사무실을 정하는데 여기는 미팅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였고,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미팅이 어디서 열리냐는 얘기인데 미팅이라는 말을 줬어요, 어제. 근데 중요한 건 휴게실 옆에 있는 사무실이라고 그랬지 실제로는 그대로 101호를 준 게 아니어서 어제는 201호가 사실은 답이었었는데요. 그래서 101호 정답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걸 절대 주지 않았고, 미팅 얘기를 하면서 휴게실 옆에서 next to가 나왔기 때문에 일로 가는 거죠. across가 나왔으면 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고, 이미 처음에 두 개를 제거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단계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접근하냐에 따라서 정오답 비율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봤고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긴 시간이었을 수도 있는데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험 잘 보시면 되니까 이제 같이 우리가 힘을 모아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후기 열심히 들어주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강좌 후기 게시판이 있거든요. 영단기 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에, 거기에 이제 후기 잘 들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한 소감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여러분 이메일 주소 같이 주시면 그 LC 전략 노트라고 해서 LC 전반적으로 여러분 포인트 정리해 놓은 노트 있으니까 요거 PDF 파일로 보내드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후기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메일로 자료 보내드릴게요. 좋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토익 시험이라는 게 한 번에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시험을 얼마나 잘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못 봤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노력이 절대 배반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보시고 그 다음에 후기 잘 활용하시고 열심히 준비하셔서 분명 준비하고 노력하면 성적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분명 땀은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저희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질문란에 질문 주시고 또 앞으로 수업 듣거나 뭐 온라인 스터디 하거나 하시게 되면 또 저랑 소통하면서 ICSC 다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화이팅 할 거고요. 저희는 또 다음 총평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